자, 오늘 토닥토닥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껌쌤. 예, 껌쌤입니다. 네, 그리고 조르바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르바입니다. 아, 저는 회장입니다. 오늘 저희 엔지니어님은 안 나오셨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무슨 얘기를 할까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역시 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헛소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아베 신조 총리의 그 똘마니 3명이 신사참배를 한 거, 그 이후에 더 헛소리를 많이 했죠. 침략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진이 났을 때 그렇게 돈까지 윤사마까지 합쳐가지고 전 국민이 도와주려고 마음까지 먹었던 일본이 독도를 위협한 데 이어서 이런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 컴세님, 예. 얘들 왜 이러죠? 뭐 아무 생각 없는 의사한테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일본 친구들 만나면 첫 번째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그리고 스미마센이라는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 친구들의 그 세계관이나 아니면 상태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어져서 미래에 대해서 좀 그 나이든 일본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역사 인식 자체도 많이 잘못했다, 그동안 다른 세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탈피하고 좀 소극적이어서 좀 탈피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 노력 아닌가, 자구적인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렇게 나쁜 노력이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라고 자꾸 인식을 가져다라는 거예요. 일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네가 사과하고 소극적이어지고 미안해 하려고 하느냐라는 인식들을 교육에서 담아왔다라는 거지, 그동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 큰 잘못을 옛날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네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라고 이제 인식을 자꾸 심어서 세계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라고 교육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늘 한반도 어쩌고 뭐 영토에서 우리는 밀리지 않았어. 길어지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일본의 지금까지 상황들을 좀 아주 긴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았나, 국가적인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아이와 소니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소니 이런 뭐 카세트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면 정말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부의 상징이 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소니는 어디 갔어요? 코닥 어디 갔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저기 코닥은 미국 회사고. 그렇군요. 네. 후지 사쿠라. 후지 필름. 사쿠라 필름. 정정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고, 주변 열강들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중국은 떠오르잖아요. 요즘 뭐 미국을 대체할 만한 이제 강국으로 중국은 떠오르는데, 일본은 어디 갔어요? 일본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뭔가 이슈가 되는 게 뭐 쓰나미 아니면 뭐 지진 이런 것들밖에 일본이 다뤄질 만한 게 국제적으로 없다는 거지. 힘이 점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기 떨어지고 일본 경제 침체되고 그런 긴 우울증의 터널을 일본이 경험을 해왔다고 생각되고, 저희 정신과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명이 변경됐어요. 조울증, 조울병, 우울증과 조증을 이제 반복한다는 건데, 조울증, 특히 이제 조증 상태가 되는 기전들을 생각하면 우울증이 이렇게 깊을 때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조금 회복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과하게 회복되는 상태에 이제 조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지금 우경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지금 조증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길게 한다고 모르고 진짜 분석이잖아. 정신과적으로 지금 자존감을 자기가 파는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정신과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조증 상태가 아닌가, 조증이 아닌데 국가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런 그 백성들한테 뭔가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국가 존폐 위기에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까지 좀 심각하게 정부에서는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강한 것들, 강한 자극을 확 심어주지 않으면 일본이 앞으로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우경화, 뭔가 좀 주도권을 뺏어보자. 그런 우리가 다시 예전에 그런 영화를 찾아보자. 이런 메시지가 정부 주도로 좀 이루어졌고 국민들한테도 다시 한번 그게 확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로 봐있습니다. 그게 근데 꼭 우경화라는 이름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독일처럼 사과 확실하게 하고 잘못했다. 앞으로는 정말 건전하게 뭐 무력 다짐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힘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 아, 그건 좀 밋밋하죠. 그 정도로는 우울증을 다시 이렇게. 그래서 난 우울증이고 조증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진짜 얘네들은 민폐 진짜 많이 끼치는 애들이거든. 정말로 민폐거든. 이거 얼마 전에 그 쓰나미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다가지고 참 불쌍하게 봤는데 전 세계 방사성 다 퍼뜨리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고기 물고기에다가 방사능 다 그냥 쑥쑥 침투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사실은 미안해가지고라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해가지고 또 이지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뭐 진짜 민폐 나간 거 같아. 민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때 민폐는 민폐인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베가 자민당이 또 한동안 그 정권을 못 잡다가 정권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이 우파의 어떤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자꾸 이제 7월달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 왜 이럴까 딱 얘기를 하면 7월달에 이제 참여인가 그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정책 자체를 갖다가 우경화를 끌고 나가가지고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뭐 왜 그럴까요 그러는데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런 우경화가 모든 일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뭐 7월달 선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선거 끝나면 이게 잦아들 것이냐? 난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일본 애들 밑에 그냥 깔려있는 생각을 갖다 자극한 것 뿐이거든요. 그 생각이 깔려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선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먹히는 거거든요. 민족성 같아요. 민족성. 우리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일본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게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 돈 잘 벌 때 그렇게 잘 이렇게 하이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은퇴하고 나서 쌩 깐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이제 더 이상 돈 수익을 창출하지 없고 남편 힘 빠지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재산 분할해서 본인 인생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 이런 거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무서운 민족이죠. 그 마음속에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 물론 뭐 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이런 근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아베 헛소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일본 사람들 내면에 예의 많이 차리고 남들 배려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어그레이션이 들어있지 않았나. 기회만 되면 언제든 다시 침략을 일으키고 우리가 져서 망정이지 우리가 전쟁 이겼더라면 정말 이런 거 안 하는데 힘을 기르자 그런 어그레이션. 일본의 사제는 사제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 기본적으로는 뒤에 어그레션 무서운 민족이 아니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 결국에
아니 뭐 다 그렇죠. 다 그런 거잖아. 다 그런 건데 왜 일본만 이야기해? 다 그런데 우리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싫은 거지. 우리 싫지. 우리가 만약에 일본 위치라고 하더라도 우리 근데 좀 민족성 조금 다른 것 다르게 같아요. 보는 게 뭐냐면 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그 유흥에서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처럼. 어려운 얘기로.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건너간 계층들이 이제 지배 계층이잖아요. 지금 리더를 하고 있고 일본 사회를.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륙 쪽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유전자가 박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섬으로 갔지만 이게 왜냐면 섬에서 토생적으로 자생적으로 큰 인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주해 갔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다는 유전자가 코딩이 돼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단 의식처럼. 섬 사람들 꿈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섬 처녀들의 꿈이 도시남자 무태로 가는 거 가는 게 꿈이듯이 네. 나라가 전체가 섬으로 돼 있으면 정말 이렇게 연결된 땅덩어리로 가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 근데 그 문제하고 그거는 이제 뭐 침략이든 아니면 이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느낌인데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과하는 문제하고 미안하다는 문제는 또 다르지 않느냐.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라 반도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 늘 옛날에 볼국 시절에 요동반도 다 우리 거였는데 이건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건 꼭 섬이 아니라도 작은 나라는 당연히 갖고 있는 건데 왜 근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옛날에 우리 그런 적 없어라고 생각하느냐는 문제잖아. 그건 이거지. 그 사과가 아니었지. 자기가 원해서 한 사과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무력으로 의한 사과를 억지로 한 거지. 그래서 자기들 보고 사과라고 그랬으면 걔네가 했겠어. 다 먹었지 벌써. 아니 어차피 독일도 뭐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애들 이상한 거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 독일이 사과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홀로코스트 그런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과였죠. 홀로코스트라도 사과를 하자. 우리는 솔직히 우리도 뭐 일본 식민지 시대에 홀로코스트 비슷하게 다 당했잖아. 그분마저도 사과를 안 하는 거잖아. 그 부분은 실제로 이야기하면. 요즘 731 부대든 뭐 난징 학살이든 분명히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꾸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증거가 없는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꼭 뭐 민족성 이런 걸 떠나서 침략성 아니면 영토 확장 이런 영역을 떠나서 왜 사과 자체를 거부하느냐는 거지. 독일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얘 생각은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런 침략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침략을 했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상황 자체가. 침략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 위안부에 가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김종필 씨가 넘어가가지고, 사과한답시고 하고 국결 단절됐던 걸 갖다 다시 복원시키고, 그러면서 전쟁 배상금 쪽으로 얼마의 돈을 받고, 그걸 또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부족한 건 사실이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최근 와가지고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짚었던 사실이 아니니까 다시 짚고, 거기도 또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은 계속 사과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지금 오늘 날에 와가지고 이제 거의 잊을만 하니까 이제 거의 이딴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실제로. 근데 이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진 않아도, 그러니까 가식적이라 하더라도, 그 세계 사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얘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 아니, 나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얘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건데, 7월달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호응해 주는 데는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어느 정도 깔려있는 생각 자체가 자기들이 잘못할 짓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했던 사과는 자기들이 원해서 한 사과가 아니었거든. 강제해서 한 사과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깔려있는 게 밑에 깔려있는 생각, 언더라인하게 깔려있는 생각 자체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을 것이고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관심이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회장님 이야기한 대로
내가 왜 사과를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대부분일 것 같다라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옛날에 잘못했지, 앞으로 잘해야지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용해갖고 이 친구들이 부차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욕만 먹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사회에서는 실제로 이야기했을 때.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우리는 또, 뭐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보니까, 우리는 늘 뭐, 일본에 당해왔었고,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득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을 때 그런 사과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뭔가를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그만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지금 지도층이나 지배층, 즉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건너오고 싶어하는 지배층은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사과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죠. 예전과 똑같이 힘의 논리에 의한 세계적인 눈치를 보고 하는 가식인 사과일 거지. 나는 이 사과는 영영 얘네들이 지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또 그런 인사이트 있는 사과를 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태도를 안 바꾸는 것들을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되게 이제 감정적으로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죠. 잘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 우리 자꾸 이제 감정적으로 막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껌쌤 얘기한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도 하고, 가식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그런 태도, 자신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이런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금 주류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아까 우울증으로 얘기했지만, 일본이 지금 동북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한국도 치고 올라가는데, 뭔가 이런 그런 삼강 구도에도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 거 아닌 느낌인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면 일본이란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지배층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좀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싸움을 걸어서라도 우리 레벨을 국격을 좀 올리고,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중국과 대등하게 이렇게 조금 나가려고, 한국 무시하고, 제가 받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나? 나도 그 생각 비슷한 게 이제 교육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꾸 역사 측에서 자꾸 침략했다라는 단어, 또는 이제 주변 국가에 잘못했다라는, 또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자꾸 삭제하려고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이 자라나는 친구들이 전쟁을 모르고 있었는데, 전쟁에 대해서, 침략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 교육을 계속 가르침에 의해서 소극적이어지고, 좀 더 미안한 감정들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냐. 그래서 이 자라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좀 그 세계적이고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더 강성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 그냥 당한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한 거를 없잖아, 사실은. 근데 나는 이거는 얘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절대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지금. 그리고 인사이트가 없어, 애들은. 전혀 인식 못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옆에서 자꾸 이런 식이거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몰라. 이게 잘하는 게 아예 그냥. 근데 또 우리 분위기가 또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사죄할지 모르는 아주 좀 비열한 민족. 아니 비열한 게 아니야. 비열한 건 아니고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능력이 그만큼. 우리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밑에 깔려있는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 병식이 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던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민족들을 보면 그게 없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S 외면하는 거지 뭐. S 외면하는 게 아니라니까. 없다고 아예. 인식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비열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아니, 그게 이제 비열하다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끝까지 해서 욕을 먹더라도 그럼 그렇게 마음이 나가야지. 생겼는데. 약간 좀 중국은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와, 그래도 막. 아, 중국도 다 그런 건 안 하는 거 아니고. 아니고. 저 북방에 있는 애들하고 남방은 또 달라.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의 분위기가 너무 또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또 일본 까는 분위기가 돼서만은 안 되는 게, 일본에는 또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독도는 한국 땅이다를 주장하는 일본 내 그런 조직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저는 그게 참 상당히 고무적이고, 야, 일본이란 나라가 참,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정말, 아까 제가 뭐 비열하다고 표현했지만, 그 민족성 자체를 그렇게만 볼 때. 요리는 언니한테 하는 건 아니지. 나는 1000명에 한두 명 정도야 누구나 그런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봐봐.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김정일하고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 한두 명은 있잖아, 사실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국민성이 있으면 1000명 중에 한두 명 이상한 사람들 나오는 거고, 걔네들이 봤을 때. 그리고 그런 한두 명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한두 명 있다는 거지. 아니, 그게 뭐 자체가 뭐 건전하고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그래도 조금 그런 다양성이 일본 지금 우리가 너무 물론 뭐 정책 기조 자체가 오경화를 선택했고 아니 나는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우리가 인사이트가 없고 명식이 없는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치료할 때 정신과에서 어떻게 해? 포기를 하든가 넌 그렇게 살아라. 너는 살아라. 네가 정말로 네가 힘들어져야지 병원에 오서 네가 고치려는 게 있어야 되잖아. 자, 일본이 안 힘들어. 자기가 사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나쁜가.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는 약으로 재우던가. 보펄 써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게. 난 근데 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얘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돼. 지금 완전 민폐.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언을 한다면, 그러니까 일본 정치하는 애들한테. 일본 정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한다고? 내가 일본 사람한테 조언을 한다고 걔가 듣나? 아니, 듣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환자잖아. 그러니까 회장님이 봤을 때 환자잖아. 그 환자한테 그러면, 몰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버리지 않지. 버리진 않고 우리한테 첫 번째 피해를 주지 못하게 사회적 장치로 막아야 되는데 국제적인 사회적 장치로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또 너무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좀 이런 좀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일본이나 나라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해. 알아서 가라앉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선뜻 또 굉장히 미워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일부는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지. 땅덩어리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벌 받는다고 그래. 또 다르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정치는 그래요. 너무 형이 대의명분 하지만 정치는 형이 상하게 아니에요. 형이 하하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사람들이 뭐 윤리 도덕의 잣대로 감정의 잣대로 지금의 문제를 들여대는 거는 아주 뭐 핵심을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일본이 지금에서 저런 주장들을 한 게 과연 일본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 이익이 되는가. 왜 지금 우경화를 선택했고 저런 목소리를 욕먹을 줄 알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적대시하면서 걔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형이 학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일본을 이해할 수가 있지. 정신과 의사가 정치학자나 국제적인 분석가처럼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거야. 목소리 깔아가지고 굉장히 전문가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인 부분들이. 아니 조르바님도 동의하시잖아. 얘들 인사이트 없는 거잖아 지금. 인사이트가 없다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그래요. 뭐 일본 욕하는 자리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 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익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이 바보라서 지금 욕먹을 짓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뭐 사과하기 싫었는데 이때까지는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존감 좀 심어주는 교육하자. 단순히 그런 문제로만 가지고 우경화를 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사기를 쳤어. 피해 입은 사람 입장하고 멀리서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틀리다고. 해당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새끼들 정말 이상한 새끼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멀리 떨어져 보이는 놈은 그냥 한 발짝 떨어져 새끼 참 나쁜 놈이네. 이 정도 뉘앙스가 있게 안 된다고. 지금 딱 일본이 그렇다고. 일본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 총리가 헛소리를 했다. 1차적인 이의 당사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하고 중국. 멀리 떨어져 있는 전 세계에서 그 일본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지금. 아니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전 세계적인 세계가 합심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런 거가 소용이 없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고. 결국 지금 도는데 소용없다. 던져 두자라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이라도 아니면 뭔가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인정.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분명히 뭐 이게 간단한 도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도움이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지금 주로반님 얘기하는 거는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럴까? 얘들이 이익이 되니까 자기들한테 이러는 거다.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렇지. 그다음 도움 되니까 하는 거다. 이게 끝이지 뭐.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건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물론 뭐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걸 조금 더 형이학적인 문제를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한테 심어준 이미지는 야 일본 대단한데 옛날에 요즘에 일본이 굉장히 묻혔단 말이에요. 죽고 일본이라는 이제 말 자체가 언급되는 것들이 뭐 재앙이나 쓰나미나 이런 데서만 언급되고 하다가 야 일본 대단한데 중국 지금 떠오르는 미국하고도 지금 미국의 대항마 중국하고도 전혀 지지 않는 만큼 티격태격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야 동북아 역시 일본이었나 이런 이미지 이것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크게 나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너무 바닥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본한테 사과를 받는 거나 아니면 이러면 힘들다고 봐? 사과를 받는데 우리 좀 더 세련된 접근으로 가야죠. 일본에 이런 면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저런 나쁜 놈들 사과도 안 하고 저 진정성이 없었어. 이런 것들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일본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일으키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일본 니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자는 거야? 아니죠. 그럼 뭐지? 니 똥 굴다 이렇게 해주자는 거야? 좀 더 세련되게 접근하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유엔을 통해서라든지.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반기문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우리 편이신데 또 뭐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일본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일본의 잘못한 부분들을 광고도 깔끔하게 하고 정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일본 부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아베가 참여한 그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유엔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차피 유엔이 이사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기 힘들 거야 분명히. 근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뭐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좀 감정적으로 우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즈 같은데 지금 일본이 광고한다고 우리 해결되나? 광고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어디에서 봐주기를 원하냐면 일본은 민족 자체가 친미적이란 말이에요. 미국 따라가려고 하고 미국하고 어깨 나란히 하려고 하고 친구인 척하고 하는 나라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야 너 중국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우리나라도 예전에 너 형제 국가가 우리였잖아. 일본은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미국한테.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내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거는 진정한 사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고 다만 이제
교육만이라도 이렇게 바꾸는 것들, 역사책에다가도 이렇게 써놓은 것들만이라도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세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나중에 진짜 지금 10살,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일본 친구들이 나중에 20대, 30대가 됐을 때는 또 그런 생각들, 열강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 실제로. 우리가 커오면서도.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가가는 게 제일, 사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부에서도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럼 주한,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뭐라 하고, 그럼 그런다고 교과서가 다시 그런 교과서가 빠지고 전혀 그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괜히 우리들끼리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열받아 하고 하는 거지, 전혀 세계적인 여론을 이렇게 하는데 영향을 잘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우리의 이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쏟는 에너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세련됐다는 거는 미국이든 다른 유럽이든 이런 인권 문제, 독일을 이용해도 좋고, 그래서 독일을 오히려 이렇게 슬쩍 띄워주고, 독일 저렇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 때 저런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일본을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좀 이렇게 국제사회에 좀 어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가야지 그네들이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좀 세련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끼지. 우리끼리 주한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뭐라 하고 막 우리끼리 열받아하고 이런다고 해서 일본은 전혀 아니지. 우리나라가 일단은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야지 하나로 국론이 통일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울광장 같은 데서 집회 한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한 100만 명 모여가지고 그냥 우하고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 그런 일들은 무시 못할 일이지. 우리나라끼리 세련된 방법이라고 하는데, 세련된 방법이라는 거는 저 위에 있는 분들끼리 할 일이고, 우리가 세련된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세련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나 지금? 안철수가 움직이나? 이번에 가서? 또 안철수가 나와, 여기. 삭제되라네. 누가 움직이나? 그리고 나는 그냥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누구나, 나는 사실 서울광장에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일본 대사관으로 한번 쳐들어가는 거지, 100만 명이. 실제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에 아까 이제 진정한 사과?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본다라는 게 우리 지금 생각인 것 같고, 다만 감정적으로 갈 거냐, 세련된 방법을 할 거냐, 이렇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 다 가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제일 난 두려운 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본의 젊은 친구들 세대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가 난 제일 무섭다라는 거죠. 늙은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뭔가 침략했다라는 그 자체, 의미 자체도 몰라가지고 큰다라는 것 자체가 제일 무섭다는 거지. 나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는 이유에 우리의 감정을 눌러놓는 거가 더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본 애들이 자기 침략한 거에 대한 반성을 갖다 잊어버린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그때 받았던 수치와 녹록감을 갖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거보다 더 심한 짓을 했을 때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더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맞는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일본 애들 교육하는 거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고 우리가 가서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 최소 우리나라가 이런 걸 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눌러놓을 게 아니라 감정 표출해야지. 그래서 이제 감정 표출을 조금 넘어서서 그런 것들 좀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관련된 중국에서는 또 그런 영화 많이 만들잖아요. 일본 침략과 그에 관련된 정말 감동적인 영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한민족이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고통받았고 아픔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만약 히트 칠 수 있는 영화를 한 편 만든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 댓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급력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들여가지고 노력하는 부분들, 김정은 씨가 이렇게 또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개인 사비를 거기서 내가 여기서 조금 동떨어지지만 내가 좀 안타까워하는 문제. 실제로 그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열사분들이 생활하는 것, 끝나고 나서 그 자제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무시했었는데 지금 와갖고 일본 업체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쉽게 좀 접근하는 느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을 조금 키워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이런 망언이든 헛소리들을 했을 때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분노감을 일으키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그런 기억들을 갖다가 잊어먹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나는 그게 더 두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이제는 저 새끼들 원래 저러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분노하는 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감을 일으켜야 돼. 분노를 해야 돼. 분노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다음번에 더 심한 행동이나 더 한 걸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본이 점점 우경화되고 심해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막지 못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합심하는 거 이전에 결국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 차원에서도 사실은 뭔가 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일본에서도 이게 주위 나라 국가에 피해준 국가에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는구나. 외교장관 불러가지고 하는 거에 뭐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나는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모여가지고 뭐 월드컵 할 때만 모이나 우리 국민들 이럴 때 한번 모이면 좋지. 안 그래? 그래서 이제 대충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정리하니까 정리를 하면은 오늘 한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 조르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분명히 지금 일본의 현 경제 상태와 정치 상태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득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그렇죠. 행동을 한다라는 걸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검색하고 별로. 네, 정리를 해보면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우리가 분노만 하고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않았으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상황 자체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표출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일본한테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 내리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기억으로 남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긴 한데 사실은 한번 모일까요? 서울광장 한번 모일까요? 세 명이서 우리 좀 바쁘긴 하지만 세 명이서 이거 한번 또 서울광장에 뭐 빨간색 붉은악마 한번 입고 모이든지 일본 규탄대회 SNS 해가지고 우리 몇 명 모입시다 해가지고 한번 100만인 한번 진짜 100만 명 한번 100만 명 한번 모이는 거죠. 서울광장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고 100만 명에서 저기 일본 대사관 한번 걸어가죠. 네, 그렇죠. 걸어만 가도 화이병은 내가 잘 만드는데 괜찮잖아.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마무리 바로는 뭐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기 우리 SNS를 통해서도 언제든 우리가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농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이 일본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자리를 서울 광장 앞에서 100만 명 모이는 거를 정말로 바라면서 오늘 뭐 토닥토닥 두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끝내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